청년들의 주거 현실, 청년 주거비 문제 해결을 위한 사시도 사례 및 해결 방안, 무주택 청년 반값 주거비 운동본부 안산운동본부 대표 박범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료집 36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청년들이 처한 주거 현실입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월급 한 푼도 안 쓰고 몇십 년 모아야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는 불합리한 현실이 청년이 지금 처한 현실입니다. 경기도 아파트 평균 6억, 서울 아파트 평균 12억. 경기도 같은 경우는 여기 계시는 분들 한 달에 한 100만 원씩 저축하시나요, 요즘에? 네, 괜한 걸 물어봤습니다. 50년을 모으면 경기도에 아파트를 살 수 있고요. 조금 직장이 멀어서 서울로 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은요, 200만 원씩 50년을 모으면 아파트 평균 가격을 맞출 수 있습니다. 안산의 아파트 가격은 어떠한가? 지난해 조사에 따르면요, 전국적으로 경기도가 굉장히 집값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 중에서도 평당 아파트 가격은요, 안산이 1년간 62.7% 상승해서 경기도에서 무려 1위를 차지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요, 안산은 경기도에서 청년 인구가 상당히 많은 도시입니다. 이미 인구 비율로 보면요, 50만 이상의 그 청년 도시 중에 청년 인구 점유율이 세 번째로 높은 도시예요.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무주택자 비율은 49%, 절반에 가깝고요. 아까 1인 가구들이 많이 응답을 했다고 했잖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1인 가구가 많아요. 44%인데요. 전국 순위를 매겼더니 이 순위도 전국에서 5번째 안에 들더라. 20대 가구 청년들은 어떻게 살고 있냐? 77%가 월세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래 보시면 알겠지만 무주택 가구, 1인 가구 전국적으로 경기도를 비교해서 봐도 굉장히 높습니다. 3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코로나로 청년들 고독사 우울증 정말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뭐 M4 세대라고 이야기하면서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있고요. 최근에 30대 후반 83년생에 대한 조사가 있었는데요. 이 통계를 좀 주목해서 본 이유는 제가 83년생이거든요. 83년생 같은 경우 현재 혼인과 주택 소유를 보니까 주택이 없는 사람들이 미혼이 많고, 그리고 오른쪽 이 통계도 굉장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30대 남성 임금 노동자와 혼인율을 보면 소득과 혼인율이 정확하게 일치해요. 결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결혼을 못 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번째, 정부는 이런 지자체나 정부에서는 청년들 주거 문제 해결해야 된다라고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정부 여당이 지난해 발표한 대책, 월 20만 원씩 주거비를 지원하겠다. 안산도 이걸 하거든요. 아까 예산에 측정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부실합니다. 해당하는 인구도요, 전체 청년 인구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최근에 이제 가장 안산의 이슈인 GTX 상록수 유치, 그래가지고 이걸로 얼마 전에 많은 대선 후보들도 이 공약을 들었고, 그리고 안산 전역에 플랜카드도 많이 붙어 있거든요. 근데 그 공약 발표가 나자마자 그 다음날 기사입니다. 상록수역 앞에 있는 아파트들 하루아침에 1억씩 올랐다는 기사들이 떴어요. 무주택자 49% 청년들에게 이 현실은 전 거의 지옥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주거권은 기본권인데 개인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주거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서요. 청년을 위한 안산은 없습니다. 청년들의 요구, 아까 보셨는데요. 주거비 정책 필요하다라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요구 중에서. 그리고 어떤 정책이 필요하냐? 전월세 지원금, 공공주택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이 되게 높았습니다. 하지만 안산시에서 올해 내놓은 안, 생애 1회 12개월간 20만원, 그리고 소득도 중위소득 60, 이런 조건들이 있고요. 나이도 19세, 34세. 다른 지역 사례들을 좀 봤습니다. 울산 같은 경우는요, 인구가 너무 감소하고 청년들이 너무 어렵고 혼인과 출생률이 너무 저하하고 있다. 그래서 이 고민을 들어주기 위해서
2030년까지 900억을 투자해서 지금까지는 39세였는데 이제는 45세까지 그리고 가구당 뭐 임대료, 관리비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이제 최대한 40만 원까지 하고 기간도 뭐 4년 이렇게까지 해주겠다라고 하는 정책을 살펴볼 수 있었고요. 40페이지 가시면요. 대구 같은 경우는요. 2025년까지 여기 같은 경우는 소득 자체 중위소득을요 훨씬 높게 측정해서 다양한 청년들이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아까 주거 정책에 대한 접근이 어렵다라고 했는데요. 주거 상담 서비스 플랫폼을 마련한다라고 했고요. 서천 같은 경우는 중위소득이 안산에 비해 아주 높습니다. 180 그리고 2년간 지원 1인 가구, 3인 가구 그리고 특별하게 여기는 출산하는 도중에 1년간 더 추가 지원을 한다. 이외에도 많은 지역에서 뭐 양산, 김해, 진주 다 열거하지 못했지만요. 청년 주거 정책으로 청년들의 주거비를 지원하겠다는 다양한 정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각종 민간 개발 정책은 무주택 청년들에게 지옥이다. 과한 표현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저는 이런 기사를 보면 지옥이구나라는 생각이 그냥 입에서 절로 나오거든요. 신도시 개발한다고 발표도 많이 했었죠. 안산도 그랬고요. 그래서 반월에 신도시 들어선다라고 발표하고 그 다음날 기사가 떴습니다. 반월역 앞에 있는 아파트 호가 3억이 올랐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3억 모으려고 하면 우리가 좀 잘 상상이 안 가죠. 별로 안 벌어봐서 3억을. 저도 그렇습니다. 일할 맛이 안 나요. 내가 돈 모아서 집 살 수 있겠다는 생각 자체가 들지 않습니다. 세 번째, 청년들이 주거지를 구할 때 피해 사례가 발생하거나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2019년 안산에서 굉장히 큰 오피스텔 사기 사건이 있었죠. 또한 두 번째, 성별에 따른 주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여성들 주거 문제에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안전을 찾다 보면 가격이 비싸지기 마련입니다. 지하나 옥탑방 이런 곳에 사시는 분들 창문이 밖으로 노출돼서 어려움과 불편함, 불안감을 호소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혹은 집에 들어가는 길이 가로등이 없거나 너무 외진 곳이어서 산길 아래 이런 곳들은요 너무 불안한 거예요. 이런 사례들을 저는 굉장히 많이 주변에서 듣고 혹은 어떤 경우는 뭐 집에 와서 문을 부셔서 경찰에 신고한 사례가 있었거든요. 한 2달 전 사례인데 다행히 경찰에 신고했고 그중에 거기는 오피스텔이어서 그나마 빨리 조처를 했어요. 근데 경찰에 신고해도 별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이사를 갔거든요. 결국은 네, 그런 정책들 안전 직접 그 사람의 대답은 전 여자친구 집인 줄 알고 왔다라고 해서 전 여자친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거든요. 이런 위험들이 실제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지자체들에서 이런 것도 하네? 안심 지원하는데요. 저 이게 근본적 해결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안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것까지 한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많이 나왔는데요. 청년 정책의 접근성이 너무 어렵습니다. 절차가 너무 어려워서요. 아예 참여하지 못하거나 정보를 알지 못해서 하지만 참여했을 때 만족도는 아까 보셨죠? 높습니다. 참여하고 싶은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초구 같은 데서 사례를 보니까요. 이런 청년들에게 주거문제 접근성을 높여주겠다 해서 1인 가구 지원 센터를 만들었어요. 자, 센터만 만들면 뭐 하죠? 아무 일도 안 하면 안 되는데 옆에 보시면 담당하는 직원분도 공무원이 계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거잖아요. 이분들이 주거 1인 가구가 집을 구하려고 할 때 안전한 집인지 이런 상담도 해줄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전세나 뭐 혹은 월세에 피해가 없을지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상담할 수 있거든요. 이런 사례들이 전국적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론 및 제안 드리겠습니다. 저는 안산이 청년들이 많고 청년들이 살기 좋은 도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아까 보셨듯이 인구에 비해서 예산은 아직 턱없이 부족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타 시도 수준의 주거비 지원 정책이 필요합니다. 지난해 안산 시민들과 청년단체들 2,300명이 서명했던 토론회도 진행했죠. 무주택 청년
반값주거비 조례 지원 운동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의회에서 발의되어야 하고 통과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요, 신도시에서 공공주택의 비율이 높아져야 됩니다. 민간개발, 현재 같은 민간개발은요, 건설사의 이익만 높여줍니다. 토지임대부주택이라고 하는데요, 토지는 국가가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 같은 공공개발로 저가의 아파트와 주택을 공급해줘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청년 주거 문제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요, 청년 주거 전담 부서 그리고 담당하는 인원을 확충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안산에 1인 가구 지원센터가 생겨요. 그럼 우리 새로 이사하려고 하는 청년들이 가서 상담도 받고 어떤 집인지, 이 집은 안전한지 이런 것들을 상의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내 주거 형태와 맞는지 이런 코디네이터 역할도 할 수 있겠죠. 이런 정책과 정책 사이가 너무 멀기 때문에 중간단체를 설립해서 청년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인 주거 정보를 좀 제공해서요, 1인 가구와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 활동들도 고민하고 고립감을 벗어나서 이런 1인 가구끼리 묶어서 공동체성도 만들어주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고민을 해봤습니다. 저는 위의 정책들이 너무 좋고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이 정책들을 오늘 시에서 오셨으니까 비서관님도 오시고 우리 과장님도 오셨으니까 시에서 자 우리 하겠다라고 하시면 너무 좋죠. 네. 두 번째는 우리 오늘 의원님도 오셨어요. 김태희 의원님 진짜 청년 문제에 진심이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 이런 조례 발의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1번, 2번이 잘 안 풀렸다 하면은 여기 있는 청년들의 요구를 높여서 자 우리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우리 청년 정치를 만들자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방법 다 많이 활용해서 청년들의 주거비 문제 꼭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Shopping is why mall high class closed mall. Go ahead and connect.